우리 오늘 여기 필리핀에서 지금 또 해외 로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국제별 리얼 라이브. 해외 전화. 네. 근데 해외인데 지금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하고 있죠. 해외에서 국내 전화 연결이잖아요. 아, 국내선 연결하고 있습니다. 네. 필리핀에 와서 있는데 저희는 여기 어디죠? 마닐라. 메트로 마닐라. 네, 메트로 마닐라에 쾌전시에 아주 쾌적하게 여기 방에 와 있고 녹음 세팅 다 깐 다음에 지금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이 전화 연결되시는 분들은 어디 계시죠? 저기 먼 곳에. 아주 먼 곳에 네, 지금 필리핀 어느 섬 지역에 네. 어느 지역에 계십니다. 네. 오늘 아주 특별하고 너무 이제 흥미진진합니다 오늘. 네, 저도 진짜 제일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이런 경험 처음이에요. 필리핀에 와서 전화 연결하신 이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모셨어요, 두 분. 네, 저는 어느 섬에 살고 있는 진성수 씨입니다. 네, 진성수 네. 씨. 저는 그 옆에 살고 있는 와사비입니다. 와사비십니다. 와사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두 분 이제까지 해오셨던 일이나 국제개발 현장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하고 계시는지 지금 하고 계시는 일도 좀 소개시켜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2014년에 조기 복구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조기 복구 사업이요? 네, 그리고 2015년서부터 17년까지는 재난위험 경감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이 인도적 지원이라는 분야 있잖아요. 인도적 지원이라는 네네네. 분야를 현장에서 하고 계시는데, 네. 네, 그 해오셨던 일들을 좀 한번 과정별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인도적 지원 사업 중에 이제 저희가 진행했었던 거는 조금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는 조금 친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네네. 재난 위험 경감 분야고 또 이제 뭐 영어로는 DRR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선은 이제 저희가 있었던 지역이 2013년에 큰 재난이 났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재난이 나고 나서는 긴급구호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조기복구 사업을 1년 정도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조기복구 사업 진행하면서도 사실은 뭐 이제 도시가 좀 회복되기는 했는데 완전히 회복됐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워낙에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015년서부터 진행한 사업은 네네. 이 지역에 있는 이제 주민들이 다시 또 똑같은 재난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의 어떤 인명 피해, 또 재산 피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줄일 수 있도록 재난이 나고 나서 후에 뭔가를 준다는 그런 개념보다 이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재난이 났을 때 미리 이 사람들이 준비해서 피해가 오히려 적게 피해를 좀 줄이자.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을 저희가 했었고요. 저희는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 내에 있는 학교 내에 학내 재난관리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원래 있어요, 그거는? 예, 필리핀 법상에도 있고 원래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조금 유명무실한 조직이죠. 선생님들이 이제 내가 거기에 속해 있는데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선생님들은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들을 교육을 시켜서 선생님들이 뭐 지진이나 뭐 이런 이제 재난이 났을 때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이제 대처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이제 짜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학교 안에 그런 이제 뭐 비상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재난이 엄청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상시 그런 기구들이. 필리핀은 자연재난 월드 리스크 맵이라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연재난에 좀 나라가 취약한지 이걸로 통계를 내본 자료를 보면 필리핀은 거의 탑 2나 3 정도 돼요. 항상 매년. 예, 탑 2 정도. 그만큼 자연재난에 좀 취약한 곳이고요. 그리고 태풍이 제일 많이 지나가도 사실 태풍이 지나가는 경로를 이렇게 좀 사인펜으로 표시를 해본다고 치면 필리핀은 아예 보이지가 않을 정도예요. 모든 태풍이 다 지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설명 너무 잘해주신다. 그리고 이제 그
브레골이라고 그래서 그 환태평양 조산대에서도 필리핀은 또 속해 있고요.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서 어쨌거나 계속 이제 태풍이 뭐 바람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뭐 비도 동반하기도 하고 비가 같이 내리다 보면 산사태가 나기도 하고 홍수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네 자연재난 재해가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고요. 그래 진짜 몰랐네요. 와 필리핀 그렇구나. 장난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장기적인 개발을 이루기에 조금 이제 좀 어려운 조건인 게 이런 자연재난 때문에 매년 그 겪는 손실이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이 이제 잘 발전을 못하다 보니까 사실 나라에서도 이 분야를 굉장히 이제 계속 매년 엄청난 이제 재산 피해, 인명 피해가 나다 보니까 이 분야를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써야겠다. 그래서 필리핀 개발 계획 안에도 이 DRR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다 또 이제 많이 이제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에서 시스템이 있고 이렇게 예방하는 어떤 체계나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좀 유명무실하군요. 잘 작동되지 않고.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게 뭐 아직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한국 분들도 생각하시기에 이제 뭐 무슨 재난이 나서 도와준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니까 뭐 이제 예를 들면 아픈 사람들 도와주는 거니까 집을 잃었으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돼 이렇지만 재난이 나지도 않았는데 그걸 왜 도와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여기에 있는 이제 정부 공무원들이나 관료들도 마찬가지죠. 아직 재난이 나지도 않았는데. 뭐 그거를 위해서 지금 먹고 살 돈도 없는데 그거를 위해서 돈을 이렇게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계속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좀 바꿔나가고 있기는 해요. 자꾸 자연재난이 나고 또 이런 시민사회 조직들이 생기면서 그런 것들을 자꾸 바꿔서 이제 정책에 자꾸 반영하려고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어요. 지금 조기 대응 복구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사업들이 있고 또 어떤 그리고 그 외에는 어떤 일을 주무시지 마시고 지금 스치님 주무십니까? 와사비님이 깨우셨어요. 네네네. 아니 워낙 뭐 잘은 해가지고 제가 할 얘기가 없어서 껴들어 주세요. 저는 사실 2013년도에 그 큰 태풍이 오기 전에 저는 이제 종교인으로 왔죠. 국제 개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제가 갖고 있는 그 신을 종교를 여기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이제 전파하려고. 그 종교가 혹시 주일날 바쁘신 종교, 일요일날 바쁘신 종교죠? 네네. 주일날 겁나 바쁘고. 네네. 평일에는 좀 한가하고. 월요일날 좀 주로 쉬시는 종교죠? 월요일날 주로 이제. 그 종교군요, 네. 그 종교에 있는 사람이었죠. 네. 그랬는데 2013년도에 제가 있는 섬에 온 태풍으로 인해서 저의 삶이 이제 바뀐 거죠. 그 5년 전에 이미 태풍 5년 전에 2008년부터 살고 계셨는데 그 태풍은 무슨 태풍이에요? 이게 하이엔 태풍. 하이엔 2013년 태풍이고 하이엔. 제가 이제 저의 삶이 바뀐 거죠. 원조를 제가 뭐 여기서 복구를 한다거나 리스폰스를 한다거나 뭐 그런 거는 저는 전혀 상상을 못했고. 제가 딸만 셋인데 내 피해를 당한 주민으로서 여기 일단 서바이벌 하는 게 가장 가족을 구해야 된다. 그랬었던 거죠. 근데 피해가 있는 그 지역에 원래 살고 계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사실 저희도 별다르지 않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여기 그냥 지역 주민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그냥 느끼는 그렇게 내일 태풍 온대 뭐 이렇게 저희도 그냥 생각을 하고 사실 저는 심지어 그 태풍 오기 전날에 이제 학교를 안 가니까 이제 딸들하고 영화관에 영화도 보러 가고 태풍 정말, 때문에 학교 가지 말라고 그러세요? 학교가 수업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심지어 오는 길에 집에 물도 다 떨어지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기름도 떨어졌는데 그냥 내일 사지 뭐 이러고 아무 생각도 없이 진짜로 사재기도 안 하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태풍이 그냥 잘 지나가기를 뭐 기도하자. 뭐 서로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네. 그냥 그렇게 저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태풍이 피해가 이제 그 다음 날에 돼서 이제 새벽 2시서부터 이제 태풍이 좀 시작이 됐는데 피해가 진짜 저희가 겪어보지 못한 상상할 수도 없는 막 그 태풍을 저희가 맞으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정말 저희가 맞게 됐죠. 이러다가 그냥 우리가 여기서 인생이 끝나는구나 뭐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어느 정도였어요? 그게 상상이 안 가가지고요. 저희가 그 절만 셰퍼드라고 네. 그 독일 갠데 그 경찰견 마약 수색하는 견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 개가 굉장히 큰 개라서 그 개 집이 한 성인 남자 4명이 들어야 되는 정도로 그렇게 개 집이 컸거든요. 철로 만드는 집이. 근데 네. 그 태풍이 불면서 그 집이 날라가지고 몇 바퀴를 회전을 해서 저희 그 1층 유리창에 박혔고요. 그리고 문 밖에는 그러니까 2층 저희가 2층 집인데 방하고 방 사이에 유리문이 있었는데 유리문은 네. 바람 때문에 유리문이 휘어지는 거예요. 유리문 휘어지는 거 보셨어요? 문이 휘어져요? 뭐 풍선 불듯이요? 유리문 유리샤시인데 이거를 안 잡고 있으면 유리샤시가 뻥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은 유리샤시를 붙들고 그리고 이제 진성 스시님께서는 네. 베란다 문을 붙들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베란다 그 잠근 장치가 아예 그냥 바람에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몸으로 막고 있는데 온몸으로 한 5초를 막으면 네. 5초 뒤에 다시 튀어나와요 사람이. 그리고 다시 문을 닫고 또 5초를 기다리면 또 그 바람 때문에 또 튀어나오고. 영화에서 보는 저는 이제 2층에 창문이 다 잠겼는데 이쪽에 이제 전선이 많은 쪽에 창문이 잘 안 닫혀서 창문을 제가 꼭 붙잡고 한 3시간을 있었어요. 열리지 말으라고. 3시간이나 창문을 붙잡고? 예. 사투를 벌이셨네요. 3시간을 그러고 있었는데 벽이 이제 느껴지잖아요. 근데 벽이 너무 진동하는 거예요. 집 벽이. 네. 창문 벽이. 네. 근데 바람이 부는데 이 시멘트 집이 이렇게 뽑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벽이 너무 흔들려서. 그러고 있는데 그 창문 틈새로 진동? 그 소방차에 왜 그런 그 굉장히 그 강한 압력으로 창 틀에다가 물을 이렇게 확 뿌리는 것처럼 창 틀에서 물이 그냥 집 안으로 줄줄줄줄줄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폭포수 이렇게 들어오듯이. 그래서 2층도 한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층에 지붕을 해놨던 데는 다 쾅쾅 소리가 나고 다 뜯기는 소리가 나서 이제 올라가 보니까 지붕은 다 뜯어져 버리고 없었고요. 제가 한 6시간 정도 끝난 다음에 올라가 보니까. 지붕이 날아갔어요, 그러면? 네, 지붕은 다 날아갔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슬라브를 쳐서 슬라브는 괜찮았는데 그 위에 쳐놓은 지붕은 다 날아갔고. 그리고 유리창들은 거의 다 깨졌고 2층도 물바다, 1층도 물바다. 근데 저희 집은 좀 난 거였더라고요. 다른 집들은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떤 이런 재난에 대한 정보가 좀 없다 보니까 이 헤일이 친다는 거를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쓰나미는 아는데 스톰설지라는 그 용어를 잘 모르는데 이게 이제 재난 위험에 대한 어떤 교육이 안 돼서 근데 이제 방송에서는 스톰설지가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현지인들은 스톰설지가 뭔지 모르니까 다 그냥 있었던 거예요. 1층 집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도가 이제 거의 한 6m에서 10m 이상으로 이제 치다 보니까 여기 있는 그 섬에 있는 도시 안에 1층 집에 있는 사람들은 2층으로 올라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태풍에 의해서 죽은 것보다도 물이 찼는데 올라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은 조금 높은 데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죽은 건 저희가 몰랐죠. 사람들 생각에는 이게 이제 스톰설지라는 그렇게 물이 찬다 쓰나미처럼 차오르는 걸 잘 몰랐던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바닷가 사는 사람들도 대피를 안 하고 그냥 1층에서 그냥 있었는데 갑자기 물이 확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사실은 거의 이제 1층, 이제 시내 1층에 사는 사람들은 2층이 올라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1층에서 많이 죽었어요. 아이고, 이거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제 하이엔 얘기는 뉴스에서 많이 봤는데. 저희 도시에서만
저희 도시에서만 정부 통계상 7,000명인데요. 저희 도시 안에서만. 근데 그때 그거를 했던 사람들이 시체 가방이 10,000개 이상이 나왔는데 10,000개 이상을 다 썼대요. 공식 집계되지 않은 인원까지 하면은 10,000명은 좋게 될 거라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야, 근데 진짜 그냥 종교인으로서 이제 가셔서 그 생활을 하시다가 5년 지났는데 태풍 하이엔을 맞아갖고 진짜 거의 죽을 뻔하셨네요. 정말 사람들이 하는 죽을 뻔했다. 저희가 이제 예, 아무래도 한국하고 연락이 안 되고 이게 통신이 두절되는 건 처음 경험을 봤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3일 동안 외부하고 연락이 안 되는데 우리 가족이 좀 살아야 되는데 전혀 외부하고 연락도 안 되고 이런 상태에 누가 어떻게 되는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시에서 어떤 그러니까 마을의 개념도 없고 정부가 이렇게 기능을 못하는 무정부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상태가 좀 며칠씩 지속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좀 거기서 굉장히 심한 공포를 좀 많이 느꼈었죠. 그러게요. 진짜 그게 더 위험할 것 같은데요. 와, 이거 태풍만큼 위험한 상황이 막 사회적으로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 정신 못 차리고 있고. 그렇죠. 그런 사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범죄들도 일어나고 이제 뭐 그 와중에 이제 옆에 계신 진성수 씨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알리겠다며 자전거를 타시고 유유자적히 어디로 사라지셔가지고 혼자요? 예, 가족들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을 이제 많이 보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옆에 있는 와사비 씨하고 항상 지금도 당신은 왜 가정을 버리고 그때 자전거를 타고 그 올목이라는 데까지 갔냐? 거리가 어느 정도 됐었죠? 거리가 얼마나? 거리가요. 자동차로 3시간 거리예요. 아이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자전거를 타고요. 자동차로 3시간 거리인데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지역을 통신도 안 되고요. 네, 통신도 안 될 때죠. 그러니까 통신이 안 되니까 본인이 우리 가족이 살아있다는 걸 외부에 알리겠다며.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저녁 때 이제 태풍이 왔었고 토요일 날에는 나갈 수도 없었고 일요일 날에 좀 이제 태풍 그 바람이 그쳐가지고 종교 활동을 하는 우리 신도들 살았나? 주로 우리 이제 신도들이 그 바닷가 수상마을에 살았거든요. 거기를 가야 되는데 이 전보산대라고 그러죠. 포스트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차로는 뭐 도저히 그 도로를 갈 수가 없어서 그때 가장 유용했었던 게 자전거였었던 거죠. 삼천리 자전거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 삼천리. 광고 들어옵니다. 삼천리 자전거. 이 타이어가 굵은 거 있지 않습니까? MTB. 그거를 이제 그것도 산악 자전거니까 이게 조립이 가능한 거죠. 어깨에다도 낼 수가 있고. 그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이제 수상 마을에 이제 우리 신도들을 찾으려고 살아있는지 생존을 확인하려고 갔는데 전우의 시체를 밟아서라는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예전에. 군대였죠. 그 진흙 이게 밟을 때마다 막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는 마치 마네킹처럼 시체들이 둥둥 떠 있고 우리가 여기 살아 있었다라는 어떤 그걸 알려야 될 텐데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제가 있는 이 지역에만 피해가 있는 줄 알고 요 지역만 벗어나면 요 지역만 벗어나면 그 괜찮겠다. 시그널도 터지고 전화도 할 수가 있고 또 뭐 대사관이나 영사관에도 알릴 수가 있고 뭐 한국에서 연락을 해서 우리가 살아 있었다라는 거를 일단은 알려야 되겠다. 다시 집으로 와가지고 일단은 우리 살아 있는 거를 그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 옆에가 P로 시작되는데요. P로 시작되는 도시인데 그 P만 가면 되겠다 싶어서 P를 갔는데 P도 역시 피해 지역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가셨는데요, 거기는? 거기는 원래는 보통 그냥 차로 가면 15분이면 가요. 차로 가면 15분이면 가는데 사람들이 그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한 3시간 걸려가지고 그 P라는 도시에 갔는데
역시 P라는 도시도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있는 도시가 A 도시인데 네. 또 이제 밤새도록 또 자전거를 타고 A 도시에 갔는데 이미 이제 밤인 거죠. 잘 데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그 밤새 자전거를 달리시는 진성수 씨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마음이 이렇게 그 어떤 마음으로 달리셨을지 뭐 이렇게 느껴지죠? 근데 이제 이미 밤이고 자야 되는데 잘 데가 없으니까 이제 거기 여기 마을회관처럼 거기 마을회관이 이제 이바큐에이션 센터로 이제 바뀐 거지. 그 현지 사람들이 이제 자는 대피소인데. 네, 대피소로. 네. 예, 거기서 좀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자는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돼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네. 그 예수님이 말구에서 주무셨던 것처럼. 네. 잘 때가 저기 돼지 옆에밖에 없는데 자리가 거기서 자겠냐는 거죠. 웃어야 돼, 울어야 돼 이거. 네, 전체적으로 이바큐에이션을 진행하시는 분이 관리하시는 분이 자리가 그리고 여기는 그 필리핀 사람들을 위한 이바큐에이션이지 당시처럼 네. 외국인이 여기 잘 데가 없다. 근데 저 옆에 저 있는 돼지 옆에 잘되면 자라. 아 정말요? 네, 아 진짜 진짜 싫어합니다. 싫어. 이거 싫어합니다. 이거 싫어. 네, 그래서 저기 돼지 옆에서도 좀 재워달라고. 그래서 이제 돼지하고 같이 잤죠. 네, 이거는 언론에도 안 나오고 근데 다른 건 괜찮은데 네. 얘가 이제 묶였어요 처음에. 뭐 돼지가요? 네, 처음에 묶였는데 이게 풀렸는지. 네, 이게 뭐 제가 MSG 약간 치는 건데 이게 아침에 뭐 일어났는데 누가 막 저기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이제 키스를 하더라고요. 이게 제 얼굴을 이렇게 핥은 거죠. 그래서 대충 이제 거기 뭐 꿀꿀이죽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써서 남아있는 식량을 갖고 이제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꿀꿀이죽을 이제 먹고 다시 이제 일단은 제 최종 목표지가 네네. 오로 시작되는데요. 오로 시작되는 도시예요. 네, 오로 네. 시작된 도시인데 네. 거기는 세부로 가는 배가 네. 항구 도시인데 네, 거기까지만 가면 저기 연락을 할 수가 있겠구나.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그 오로 시작되는 도시에는 시그널이 터진다고. 그래서 이제 힘을 내 가지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를 넘으려면 산을 2개를 넘어야 돼요. 산을 2개를 넘어야 되고. 지금 계속 자전거 타고 계시는 거죠? 이 상황이 네? 이 상황이 계속 지금 돼지 옆에서 자고 자전거를 다시 타고 가시는 중이죠? 네, 산을 2개를. 자전거를 타고 이제 거기 이제 가다가 보면 연못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연못에서 모욕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코코넛이라고. 네네. 우리나라 야자수잖아요, 야자. 네. 야자가 엄청 떨어진 거예요. 그 태풍에. 네. 일단은 이제 뭐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네. 이게 잘 안 깨져요, 근데 이게. 그렇죠, 맞아요. 그 완전 엄청 큰 칼로 해도 안 깨지는데. 그래서 여기 나라 속담에는 좀 이렇게 답답하고 좀 이렇게 모자라는 애들을 코코넛 넛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머리가 단단하다고 애들을 여기서 코코넛 넛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거를 어떻든 뭐 이렇게 바위 같은 거를 이렇게 돌로 쳐가지고 원시 시대처럼 네. 그걸로 이제 그 물 마시고 가다가 보면 바나나가 엄청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계속 주워 드시고 다녔군요. 아니 네, 아까 진성수 씨 되게 스시 고급스러운 거 일식 드신 것 같은데. 지나가다가 사람들한테 좀 밥 좀 달라고. 왜 밥 좀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산을 2개를 넘어야 되는데 거기 산에 MPA
네. 뉴 피플 아미라고 반군들이 네. 반군들이 사는데요. 거기가. 근데 거기 또 하필이면 또 밤에 거길 또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다행히도 그때 이제 오토바이가 나를 좀 넘겨달라. 저 오르 시작된 도시까지 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보니까 외국인처럼 생기고 또 돈도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 목돈을 주고 그 오토바이를 타고 목숨을 걸고 그 산을 2개를 넘은 거죠. 근데 이제 넘어가는데 옆에서 막 총소리가 들리고. 이제 알고 봤더니 거기가 제가 있는 도시까지 오려면 물자를 그쪽으로 수송을 해야 되는데 그 한국 오르 시작되는 도시로부터 그 티르 시작되는 도시까지. 네. 그러면 거기서 뭐 레드크로스나 여러 구호 단체들이 항상 그 산을 2개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물자를 갖고 넘어야 되는데. 예, 물자를 싣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반군들이 거기 숨었다가. 네. 약탈해요. 이제 총격전도 일어나고 뭐 약탈을 내고 그 소리였던 거죠. 제가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저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오르 시작되는 데까지 제가 왔는데. 네. 아니 근데 그 오르 시작되는 도시에 가기 전에 이미 여기엔 시그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냐고. 거기 왜 갔냐는 거지. 왜 갔냐고.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데. 그럼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말을 동동동동동동 부르고 있는데 이제 막 전화가 이제 뭐 됐다 안 됐다 이제 그러고 있는 찰나에 이제 어떤 저기를 들었냐면은 누가 이제 여기 계시는 분이 한 분이 두 분이 남자분이 이제 친하게 이제 지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걸어오셨어요 저희 집을. 걸어오는 꽤 걸리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서로한테. 왜냐하면 이제 저기가 잘 안 될 그때고 이제 전화기도 충전이 안 되고 시그널이 들어오긴 했어도 이제 저기가 다 전화기들이 전부 다 배터리가 며칠씩 썼으니까 배터리가 다들 없잖아요. 충전할 수 있는 데도 없고. 그래갖고 와갖고 뭐라 그러냐면 여기 외국인들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뭐 타고 다 주변 도시로 빠졌으니까 빨리 몸을 피하지 않으면 너무 위험한 게 지금 교도소가 문이 열려갖고 탈옥을 했는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탈옥해갖고 여기저기 가서 외국인 집이다 하면 닥치는 대로 들어가서 죽인다는 거예요. 강간하고.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는 그 순간서부터 손이 제가 버죽버죽 떨리는 거야 진짜로. 그때부터는 마음이 진정이 안 돼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빨리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애들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때는 큰애도 초등학교 3학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니까 3학년, 2학년, 뭐 4살인가 이럴 때니까 애들도 다 여자애들이 어리고. 근데 남편은 연락이 막 안 되고 남편 아니 어디 갔냐는 거예요. 사투를 벌이고 계셨던 거죠. 어디 가셨니? 그래서 내가 오도시로 갔다고 했더니 뭐를 타고 가셨냐? 자전거를 타고 갔다고. 그랬더니 나를 너무 막 이렇게 안쓰럽게 쳐다보시는 거야. 어떡하나 이분. 막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저기 해야 되나.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진짜 내가 우리 애들을 데리고 살아야겠다. 우리 남편이 혹시 못 오더라도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그 순간에 또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손이 떨려갖고 밥도 못 먹겠고 아무것도 못 하겠고 2층에 올라와서 가방을 이제 막 쌌어요. 이제 애들 옷을 막 대충 주섬주섬 싸고. 그리고 이제 내가 정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가방 2개에다 이제 애들 짐을 다 쌌는데 막 손이 떨리고 막 이래갖고 밥도 못 먹겠고 뭐 잠도 못 자겠고 이제 이런 상황에 갑자기 이제 이제 촛불도 저희는 준비도 하나도 안 해놨고 이제 뭐 태양광도 없고 이럴 때니까 이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이렇게 되게 친숙한 소리가 들리는데 깜깜하죠. 그러니까 아예 깜깜해서 앞에가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태양열도 없었지만 아무도 뭐 이렇게 배터리 충전이 돼서 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촛불도 준비해 놓은 사람이 없고. 근데 그 밤중에 진짜 새벽 12시인가 됐는데 진성 스님께서 돌아오셨더라고요. 그날 밤에. 근데
그래가지고 5도시까지는 갔다 오신 거는 맞나요? 5도시까지. 제가 이제 5도시까지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TV가 나오더라고요. 방화 일어나고 살인 사건 나고 뭐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식량을 구한다고 네. 이제 쌀하고 식료품만 이제 약탈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 훔치는 게 재밌으니까 이제 심지어는 그 S전자의 그 큰 TV 있지 않습니까? 네. 벽면 TV. 네네네. 그거를 서로 자기네들이 훔치려고 하다가 총격전이 벌어지고 막 그런 막 이제 아수라장이 돼버린 거예요, 도시가. 그 이제 와중에 S도시에 사는 지인한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네네. 그래도 진성수 씨는 너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 S를 섬으로 가는 배가 있는데 네. 그걸 타고 일단은 넘어오라는 거예요. 이 가족은 일단 나중 문제고. 네. 그분 누구야? 와사비는 처음 듣는 전화번호 내놔봐. 가족 싸우면 되겠네. 예. 근데 이제 도저히 제가 거기로 넘어갔다가는 평생 못 볼 것 같아서 그 이제 결단을 하고 중요한 결단이잖아요. 어떻든. 네, 그렇죠. 이제 갈 수가 없는 게 이미 넘어올 때는 그래도 그나마 낫는데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봉고나 뭐 그런 교통 수단도 없고. 네.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필리핀 청년 하나가 오토바이를 갖고 저한테 온 거예요. 넘어가자. 네. 돈을 좀 목돈을 주면 한국 돈으로 한 30만 원을 주면 자기가 넘어가겠다는 거죠. 어제도 그 기자 하나를 데리고 자기가 넘어갔대요. 네네. 다시 T 도시로. 네. 그래서 그럼 자전거는 어떡하냐? 자전거. 네. 저는 그때 자전거 주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는 자기가 보관을 해주겠다. 여태까지 못 찾았잖아. 자전거. 아직도 못 찾았어요, 자전거. 그래서 그 자전거를 그 친구한테 일단 킵을 하고 그 목돈을 주고 그 밤에 이제 거기를 다시 그 산을 2개를 넘어가지고 다시 이제 저기 안에 집으로 온 거죠. 네. 밤에. 그래서 재회를 다시 했어요. 눈물의 재회를. 야. 그리고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진성수 씨님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어오면은 위대하게 환영을 받을 줄 알았대요. 네. 수고했다. 얼마나 힘들었냐 이럴 줄 알았는데 이제 들어오자마자 거기를 왜 갔냐고. 그런 잠깐 내내 그런 해프닝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잘 이제 만나가지고 어쨌거나 잘 공군기를 이제 미군 공군기 C-130라고요. 네. 그거를 타고 저희가 이제 잘 나왔어요. 마닐라로 아이들도 있고 해서 더 이상 하셨구나. 너무 위험해서. 야 진짜. 제가 겪은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심장 쫄깃쫄깃 심장이 막 쫄리고 있었어. 그리고 재회를 하셨구나 결국. 이야기 어떻게 될지 막 긴장해가지고. 다행이네요. 정말 진성수 씨님 정말 그 배 안 타시기 정말 지금 생각하면 그 배 타셨으면 정말 이 팟캐스트는 없었겠죠.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하셔서 이제 그 긴급고라든지 조기복구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제 원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내하고 가족을 마닐라에다가 이제 일단 저희가 마닐라로 간 거잖아요. 네네. 가고 우리는 한국으로 가서 우리는 트라우마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심각하죠. 트라우마.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일이었지. 그리고 그렇죠. 저희가 거기를 탈출할 때 저 말고 여기 또 교민이 또 하나 있었어요. 네. 교민 가정하고 저희가 작전 회의를 했죠. 그때는 저희가 긴급구원이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일단 우리가 살아야 되고, 네네. 가서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네. 했는데 제가 이제 마닐라에 도착하는 순간에 막 제 전화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그 종교 네. 뭐라 그러지 그 종교 조직. 네, 네. 종교 조직. 종교 조직이 저를 소환을 해서 네. 네가 다시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아, 다시요? 들어가서 우리 종교 조직을 대표를 해서 네. 모아진 구호 자금 뭐라 그러죠? 그 구호금을 갖고 네. 현지 주민을 현지 주민을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본의 아니게 도시로 들어간 거죠. 아, 다시 들어가셨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네. 그 C-130 그 미군 그 공군기를 타고 네. 마닐라의 그 공군 그 공항에 딱 도착을 했어요. 네. 도착을 하자마자 거기서 갈라졌어요. 저는 지인의 집으로 가고 네. 저기 진성수 씨님께서는 제3 터미널 공항으로 다시 복귀할. 다시 3공항으로 오라고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여러 기관과 조직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가지고 구호하려고 도저히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는 있을 수가 없어서 바로 내려와라. 그래서 바로 이제 그 공항에서 민항기를 타고 네. 이제 S라는 도시로 넘어가서 거기에 가니까 거기에 이제 비상 캠프들이 다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네네네. 그 S 도시에. 왜냐하면 바로는 못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그 S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진성수 씨를. 저는 애들이 이제 너무 어리고 하니까 저는 지인네 집에서 그 당시에 있었고 강제 소환이 돼가지고 그때서부터 이게 긴급구호인가 아닌가도 모르는 채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이제 긴급구호를 거의 한 6개월을 넘게 그냥 쏟아 부은 거죠. 여기서 혼자서. 야. 저는 그때 스피어가 뭔지도 몰랐고, 네네. 그리고 그 긴급구호라는 용어 자체도 몰랐고, 그냥 쌀하고 라면하고 캔푸드 깡통 나눠주고, 그게 이제 단 줄 알았었던 거고, 사람들이 왜 저를 찾았냐면 그 도시를 T라는 도시를 필리핀에 오래 산 사람들도 이 도시가 있는 것조차도 몰랐을 뿐더러 전 세계적으로 이 T라는 도시가 알려졌는데 이 도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랬군요. 근데 원주민이셨고 그러니까, 원래 살고. 네네. 지역 주민이었으니까. 네네. 지역 주민이었다가 이제 피해자로서 피해를 심각하게 겪으셨다가. 네네. 그런데 저 궁금한 게 갑자기 있는데요. 저기 사실 일반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두 가지 포인트가 딱 생겨나는 거예요. 뭐냐면 그 가족들하고 그 고생을 하시고 그 어려움을 겪으신 다음에 다시 돌아갈 마음을 어떻게 먹으실 수가 있죠? 그 트라우마 치료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고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 어떤 결정을 공군기지에 도착을 해서 아내를 보내고 저한테 이제 결정은 진성수 씨가 하라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결정은 맡기셨는데. 복귀에 대한 결정은. 그 너무 머리가 아파서 그 마닐라의 마카티에 그 찜질방이 있어요. 삭제해주세요, 삭제. 저 진성수 씨님의 그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찜질방을. 목욕탕이 있어요. 목욕탕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하는 목욕탕이 있는데. 목욕탕. 일단 그 목욕탕에 가서 내가 좀 씻어야 되겠다. 그래죠, 씻어야죠 먼저. 거의 일주일을 못 씻었으니까 목욕탕에 가서 좀 씻고 좀 생각을 할 시간을 달라. 결정 안 하시고 일단 목욕탕으로. 네, 일단 목욕탕에 가서 씻고 누워서 사우나에서 이게 생각을 했어요. 이 상황에서 돌아가야 되냐, 한국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냐, 아니면 다시 그 피해 지역으로 가서 긴급 구호 활동을 해야 되나.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저희 지역에 있었던 외국 사람들은 이미 다 본국으로 갔고요. 다 치료를 받고 그런 상황인데 한국적인 정서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그냥 본국으로 가면 나를 후원하는 그런 단체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내가 그동안 너의 가족이고 너의 친구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만 살겠다고
갔다가 어느 정도 6개월, 1년에 돼서 다시 돌아오면 이 사람들이 저를 친구로 인사이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도 결국은 너도 아웃사이더밖에 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제가 그 지역을 떠날 때 저희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랬거든요.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I will be back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이 이제 자꾸 들어서 이제 뭐 어떤 뭐 저희 상부의 지령이나 상부의 명령 뭐 그것도 있었지만 내가 그 지역에서 다시 종교 활동을 하던 뭘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다시 들어가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기존에 말씀하시던 대로 진짜 인사이더 진짜 친구 뭐 이웃이 되려면 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목욕탕에서 누워서 저도 사실 쓰나미 때 김국고 팀 갔었거든요, 인도네시아에. 근데 막 시체들 보고 난생 처음 막 맡아보는 그 냄새들과 그 아수라장과 거기 있는데 정말 진짜 정신 제대로 차리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막 사람들 갑자기 뭐 서로 소리 지르고 막 산으로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서로 막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쓰나미 또 온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막 그런 아수라장에서 딱 빠져나왔을 때 살았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 다시 그 아수라장에 들어가실 생각을 그냥 단순히 김국고 팀이었다면 거기에 저도 이제 어차피 내 미션을 끝났으니까 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마을 주민이었고 또 저를 믿었던 그 마을 사람들 주민들이 저를 진짜 제가 물자를 구해가지고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 제 약속을 진심으로 이 사람들이 믿었었던 거죠. 어떤 신뢰관계의 문제다 보니까 약속을 제가 지키려고. 그 도시를 떠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으면 다시 못 들어갔을 텐데 일단 나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점점 이제 그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이제 저를 지배를 했었던 거고 또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저를 보호해 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시구나.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도 이분들 지역 주민들이 저를 또 보호해 주셨고 제가 뭔가 그분들한테 긴급고를 해서 베네핏을 주고 혜택을 주는 것도 있었지만 그분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저를 보호해 주고 또 저를 자기 가족처럼 저를 이렇게 생각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거기 들어가서 긴급고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I'll be back 하고 정말 I'll be back 하셨네요. 물자가 가지고 물자가 많이 들어왔어요. 지원도 많이 하시고 활동을 그렇게 계속 꾸준히 한 6개월 이어나가셨다고요? 조기 지원하는 사업을요? 이제 후원 단체 제가 종교인이다 보니까 되게 한계가 많았었던 거죠. 그러던 이제 상황에 지단체와 이제 극적으로 만나게 됐었던 거죠. 단체 거기 구호 활동을 하려고 들어온 단체가 있었군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단체들이 들어왔었는데 어떻게 협업을 해야 되는지 현장의 경험 이제 너무 이제 아수라장이기도 하고 이제 뭐 어떻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도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이렇게 NGO들 조정을 해주는 그런 이제 협의체가 또 이제 여기 또 와서 이제 대표가 와 있었고 그때 이제 다른 이제 단체들도 많이 와 있었고 했는데 저희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지단체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같이 좀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보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진성수 스님께서는 거의 전적으로 긴급고를 한 6개월 정도를 거의 매달려서 해줬었고 저희가 처음에 사실은 태풍이 불고 나서 이제 그날 밤에 저녁에 저희 집에 현지인들이 막 찾아왔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막 오후부터 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진성수 스님께서 저는
좀 약간 어떤 때는 좀 약간 생각이 좀 그렇게까지 이제 미래를 잘 못 보고 문 열어달라니까 얼른 빨리 문 열어줘야지 이랬는데 저를 딱 이렇게 먼저 이렇게 세우더니 저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저희 집에도 그만큼 여유의 식량은 없었어요. 그날 당일에. 사실 우리 가족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이제 막 불도 어떻게 피워야 되나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을 정말 내치면 이 사람 정말 아무 데서도 잘 곳이 없는 거예요. 이 현지인들이. 그래서 저희가 대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그때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저희 집에서 40명이 현지인이 같이 살았어요. 네. 네, 1년이나요? 40명, 네. 맨 마지막에 나간 사람이 1년 반 있다가 나갔고요. 맨 마지막 가정은. 근데 이 사람들이 현지인들이 같이 사는데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든든한 거예요. 저희가 그때 이제 당시에 담도 다 날아가고 막 문도 다 안 잠기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자기네들끼리 보초도 쓰고 나중에는 이제 그날 저녁에 사람 이제 며칠을 이제 저희 집에 있는 걸 다 꺼내서 먹었는데 네. 더 이상 꺼내줄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이제 불러다 놓고 진짜 미안한데 우리 집에 이제 쌀이 없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거기는 이제 남자들이랑 이제 거기 이제 다 이제 아줌마 들고 있었는데 뭐 고개를 끄덕끄덕 이제 걱정하지 말라 그러더니 밖에 가가지고 이렇게 노략질을 그때는 이제 다 전부 다 그 이제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물건을 털어갖고 전부 다 등에다가 네. 쌀가마니도 이고 오고 뭐 전부 다 뭐 6.25 피난민들 왜 오듯이 네. 차는 없으니까 전부 다 이제 해갖고 뭐 과자도 가져오고 뭐 전부 다 그때는 이제 아직 구호물품이 배달이 안 될 때니까 그래 가져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자기네들 이제 불을 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꿀꿀이 죽처럼 한 끼를 끓여요. 그러면은 저는 그때 너무 이제 막 이제 힘든 걸 그때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갑자기 이제 진성수 씨님이 사라지는 바람에 네. 그래갖고 이제 막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 상황에 이제 꿀꿀이 죽을 끓여놓으면은 우리 애들까지 그냥 그 꿀꿀이 죽을 같이 이제 줘요. 그러면 이제 저희 애들도 그 꿀꿀이 죽을 이제 같이 좀 몇 끼를 이제 먹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거나 저희가 이제 나눠줄 게 없었다면은 더 많이 그게 더 되게 마음이 아팠을 건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뭔가 현지인들에게 더 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그게 그렇게 힘들고 고생스럽다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하지 않았을까 더 기쁘게 그래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이거 근데 지금 말은 되게 쉽게 하시는데 40명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거 보통이 아니네요. 와 진짜 계속 1년 반 마지막에 나간 분들이 1년 반 있다 나가셨다고요? 그 가정이? 예. 와 그 가정은 정말 거기 같이 근처에 사시나요 지금도 그 가정? 네, 아니 저희하고 같이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야. 매일 보고 있어요. 매일 보고 있어요. 야 대단하다. 네. 와 진짜 대단한 스토리네요. 그 인도적 지원 쪽 그 되게 생소하거든요. 네, 많이들 생소해하시더라고요. 생소해하죠. 저도 사실은 인도적 지원은 많이 참여를 안 해봐가지고 인도적 지원 그럼 6개월 정도 그 지원하시는 거는 구호물자 나눠주는 그 활동을 진성수 씨님이 이제 그 지단체하고 협력해서 이제 하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듣기로는 두 분 다 인도적 지원 쪽에 계속 그 NGO 활동가로 막 많이 활동도 하시고 전문가 수준이 되셨다고 전문가 이상이 되셨다고 들었는데 공부도 막 원래는 저는 이제 김구구만 하려고 했었던 거고 왜냐면 당장 이제 저희 가족들이나 제가 이제 대구에 있었던 우리 마을 주민들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사실 김구 구호까지만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조기복구까지 간 거고. 조기복구. 그리고 이제 인도적 지원 사업까지 계속 간 거였던 거죠. 근데 그거를 하기에는 제가 이제 계속 종교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개발이나 뭐 NGO나 그런 거에 대한 제가 전혀 그런 지식이나 이런 것들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아니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우리 수씨님하고 수씨 아니에요. 우리 와사비님하고 와사비님하고 밥
밤새도록 얘기를 했죠. 네. 나는 종교인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당신이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계속 나갈 그 마음이 있다면 내가 옆에서 서포트하고 지원을 해주겠다. 분업을 하신 아름다운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졌다는. 만족하시는군요, 와사비님. 아름다운 콜라보레이션에 만족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2014년에는 네. 같이, 그러니까 이제 그 진성수 씨님께서 어쨌거나 이제 지단체하고 같이 해서 이제 뭐 사업을 받아서 이제 조기복구 사업이라는 걸 했는데 사실 이제 본인은 이제 어떤 최고 경영자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네. 자꾸 뭔가를 자꾸 시키는데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리더십의 색깔도 서로 다르고 하다 보니까 계속 저희가 조금 계속 이제 뭐 사이가 많이 안 좋아졌었죠. 왜냐면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15년에는 이제 진성수 씨님께서 아주 큰 결정을 하셔가지고 아예 이걸 좀 분리를 해보자. 네. 이제 조금 어프로치도 개인적으로 저는 좀 많이 다르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어프로치 자체가.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쨌거나 이 분야를 조금 더 이제 제가 이 분야를 맡고 네. 이제 진성수 씨님께서는 본래에 네. 그냥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조금 업무를 좀 분담을 좀 했고요. 네. 조금 이거를 하려고 하면 정말 배워야겠다라는 마음이 솔직히 들었는데 아무도 제가 역량이 강화되는 거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역량 강한지는 몰랐어요. 근데 저 스스로는 이거를 너무 내가 알아야지 내가 이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총대를 메고 앞에 섰는데 그렇죠. 내 뒤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어느 방향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못 해주겠더라고. 내가 모르니까. 네. 근데 이제 그때서부터는 정말 어디 염치 불구할 정도로 어디 훈련 있고 뭐 있고 배우는 데 있다 그러면 정말 닥치는 대로 열심히 배우기는 했어요. 그래서 역량이 증가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완전 증가되셔갖고 지금 필리핀에서 지금 아주 독보적인 인도적 지원 활동가 전문가로 지금 서 계시는 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전문가는 아니고 열심히 배우려고는 했죠. 왜냐하면 이제 모르면 이게 다 수렁에 가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현지에서 일하는 사람의 어떤 이런 역량에 대해서 너무 다들 이렇게 여력이 다 안 되잖아요, 모두들. 한국에서도 사실 모든 단체들이 다 이제 다들 이제 힘드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조금 저는 오기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뭐 안 돼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러면 아니 안 가르쳐 주면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 그러냐. 그래 그럼 내가 해보지 그래 그럼 내가 해서 찾아서 내가 그만큼 만들어내지 이래서 이제 며칠씩 이제 밤새서 써내라고 하면 써내보고 그렇긴 해도 지금도 많이 실력이 부족하기는 한데 그런 진짜 저를 막 자극을 좀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 한국의 이렇게 어떤 그런 상황들 한국의 그 오피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좀 저를 많이 자극을 좀 시켰어요. 너무 터무니없는 자료들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하고 이러는 것들이 이렇게 순간순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내가 조금 더 논리적으로 좀 써내서 진짜 조금 현장을 좀 알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인도적 지원 활동 어디 무슨 코스 같은 것도 들으시고 막 엄청 공부 많이 하셨다고 막 여기저기서 계속 와사비님 인도적 지원 전문가로서 활동하신 얘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여기 필리핀에 와서 3일 동안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고 정말 많이 배워야 되는데 지금도 사실 부족하고 되게 아쉬운 점이 많아요. 사실 이제 이게 작년까지 하고 사업이 이제 끝이 났는데 예상하지 못하게 끝이 났어요. 근데 이런 부분도 사실 되게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제 갑자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자금의 성격 여러 가지 도너의 상황 이런 거 다 이해를 못하는 거는 아닌데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나도 이렇게 갑작스러운 게 받아들이기 힘든데 현지 주민들한테 주고 싶을 때는 도와달라고도 안 했는데 왕창 퍼주고 내가 지금 조금만 더 도와줘 하는데 나 돈 없어 이러고 확 끊어버리는 이런 느낌이 현지인들한테는 얼마나 조금 이렇게 현지인들을 좀 존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속이 상해요. 네. 근데 진짜로 현장에서 진짜 실제 겪고 계시고 이런 진짜 실제로 움직이는 이 상황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면 진짜로 예산을 쓰는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조기복구는 뭔지 우리 저기 저 앞에 50cm 앞에 계신 연디님께서 쪽지 보내주셨습니다. 조기복구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조기복구는 뭔지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는 분이 질문지 받았고요. 하나는 DRR은 어떻게 해요? 연디님 또 질문 2가지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인도적 지원 사업이라고 보면은 크게 처음에는 재난이 났을 때 처음에 지원하는 뭐였죠? 긴급구호가 끝나고 나면은 그다음에 그 지역을 재난이 나기 이전 상태로 돌려보자, 회복시켜보자 하는 게 조기복구 사업이거든요. 네. 긴급구호 때는 사실은 뭔가를 이제 뭐 이렇게 회복시키고 뭐 이렇게 재건하는 의미보다는 당장에 먹을 것들, 필요한 것들을 주고자 하는 게 의미가 좀 크고요. 2번째 이제 조기복구 사업에서는 예전에 있던 상태를 조금 되돌리려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조금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하고 중요한 카테고리로 가는 게 사실 DRR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회복시키는 거에서만 만족시키는 게 아니고 다시 그런 재난이 또 왔을 때 이 사람들이 똑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준비를 시키는 거가 이제 그 재난 위험 경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Disaster Risk Reduction이라고 해서 DRR이라고 줄여서 불러요. 그래서 이 3가지 분야가 전부 다 인도적 지원 분야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네요. 이해가 다 아시는 건데. 다 아실 건데. 네, 이렇게 명료할 수가 있나요? 근데 조기복구는 뭐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했던 조기복구 사업은요, 저희는 이제 무너진 그 헬스센터라고 그러죠. 보건소를 복구하는 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고인물에서 댕기들 생기지 않게 댕기 예방 캠페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백신 접종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 보건센터에 보면은 그 헬스 카드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 헬스 카드가 다 손실이 됐잖아요. 어쨌거나 그 이제 태풍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헬스 카드를 복원시키는 그런 일도 저희가 했었었고요. 그래서 그런 저희는 이제 보건 관련된 쪽에 이제 조기 복구 사업을 그렇게 이제 저희는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각 가정마다 긴급구호 키트를 이제 나눠줘서 혹시라도 이제 뭐 상처나 이런 거 있을 때 좀 치료할 수 있게 그 정도의 저희는 긴급구호 활동을 그 정도의 조기 복구 사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사회 시스템이 다 그렇죠, 이제 훼손되고 그렇죠. 막 이런 상황에서 조기에 이제 건강 쪽이라 그러면 건강에 대해서 바로 뭐 보건소 가서 대응할 수 있게 헬스 카드를 만든다든가 그렇죠. 이제 보건소에 뭐 필요한 물자를 지원한다든지 뭐 이제 뭐 헬스 카드 뭐 복구를 돕는다든지 뭐 약품을 지원한다든지 요 정도. 네, 어떻게 알아들으셨어요, 연디님? 네, 근데 분야가 또 다른 분야들도 또 있나요? 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저도 비슷한 지역에서 비슷한 사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저희는 교육 학교 초등교육 시설을 조기 복구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주로 그 인프라에 맞춰서 복구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꼭 학교 인프라 말고도 뭐 여러 조기 복구 사업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은 교육 쪽에서의 어떤 교육 활동이 다시 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하는 그 조기 복구 활동들 그런 것도 있고 인프라. 상수도가 복구하는 사업도 있었고 이거는 약간 어떤 정부 단위에서 했던 거나 아니면 지호에서 그런 사업들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네. 서당깨님의 풍어를 또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DRR은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DRR은요. 이게 네. 이제 이게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기는 이제 힘들지만,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제가 느끼기에 네. 너무 재난에 대한 준비가 안 됐다. 이런 걸 좀 알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걸 좀 준비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사실 저도 재난 나고 나서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지역에 이제 어세스멘트를 해주러 의사 선생님 분들이 오셨었는데, 단체에서. 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자연스럽게 나누게 됐었었는데, 어떤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그게 바로 재난위험 경감이라고 하는 거다. 네.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들 그때 좀 많이 나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그 단어가 이제 그때 저도 처음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재난위험 경감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파트너 기관으로 이제 교육청이 워낙에 이제 저희하고 같이 좀 일을 했으면 하는 또 오퍼도 그때 또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학교가 만약에 이제 어떤 지진이 났거나 이랬을 때, 재난이 닥쳤을 때 학교가 이제 공립학교들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거기서 진짜 사고가 나면 정말 어마어마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솔직히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학교 학생,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이제 재난에 좀 더 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에는 어떤 지역이 위험한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다 훈련 때 그림을 다 그려요. 네. 그래서 우리 학교가 어디가 위험한지, 교실 중에서 어디가 위험한지, 우리 교사들 중에서는 누가 이제 약간 고혈압이 있다든지, 네. 학생들 중에 누가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위험 예상을 다 하는군요. 그 리스크가 있는. 그런 분석들을 다 하는 건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학교마다 다 달라요. 학교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본인들이 막 이제 이거 하다 보니까 막 침을 튀겨가면서 막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열심히. 네, 근데 저도 제가 이걸 겪은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이걸 하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제 엄마들, 학생들이 전부 다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옛날에 가진 생각에는 이 사람들은 돈을 줘야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물건을 바란다라고, 이렇게 물건을 바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이거를 해보니까 사람들은 좀 더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알면 다음에 그런 일을 내가 안 당하겠지, 이런 지적 욕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선생님들은, 여기 공립학교 선생님들 굉장히 똑똑해요. 다 시험 본 선생님, 다 시험 봐서 국가시험 합격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습득 능력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진짜 열을 알아요. 공립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선생님들이 조직도 다 만들고, 조직도 안에서 이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지 이런 시나리오까지 다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요. 학교별로. 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사실 이제 저희하고 저희가 현지 단체하고 같이 이제 파트너십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저희가 단독으로 한 건 아니고. 근데 그 파트너십으로 맺은 그 단체에서 이제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에 조언을 줘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조언을 줘요. 근데 이 학교가 어쨌거나 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고 나면 이 학교의 역량이 평가가 되는 거예요. 이 학교의 역량이. 이 학교가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 같은 경우를 이제 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하고 컨트롤 팀에서 이제 시나리오를 정해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한 학생 이제 목에다가 나는 다리가 다쳤어요.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다 집어넣고 나는 화장실에 갇혔어요. 이런 거를 이제 비밀리에 심어놔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걸 대처하는지 보는 거죠. 선생님들이 당황스럽죠. 처음 이거를 해보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한번 이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고 나면, 이제 우리 학교의 어떤 이런 컨틴전시 플랜이 많이 어떤 부분은 부족하고 어떤 부분은 잘 된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딱 해보고 나면 선생님들이 스스로 이 훈련을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재난 위험 경감 무슨 이제 훈련이다 보면 보통 컨셉들이 어떠냐면은 현지에서도 소방서에서 와서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대피하는 경찰서에서 와서 해줘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는 못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만약에 갑자기 재난이 났다, 갑자기 지진이 났다, 그러면 갑자기 소방서에서 못 와요. 왜냐면 소방서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훈련한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와줘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훈련을 한번 하고 나면 학교가 어떻게 우리가 비상시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역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그다음 두 번째 할 때는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저희를 그냥 이렇게 초대를 해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가서 참관하면서 앉아 있고 그때 이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은 좀 임프루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컨설테이션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게 눈에 확 띄게 네. 이 사람들의 역량이 증가되는 게 보이니까 저는 하면서 이게 너무 재밌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도너를 더 설득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해주면 이거 역량이 정말 증가된다. 이 사람들이 벌써 많이 달라졌다. 인식이 변화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재난 시에 어떤 취약성이 이 학교 저 학교 다 다를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재난 시의 취약성들을 미리 파악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거를 각자 대응할 수 있게 그렇게 그렇죠.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하는군요. 진짜로. 이건 그래서 역량을 강화해주면 그쪽에서 이미 훈련을 받고 이렇게 재난을 대응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계속 시뮬레이션 하는 동안에 다시 좀 자문해주고 컨설팅해주고 이러면서 역량이 계속 증가되게. 그래서 외부의 어떤 조력하는 어떤 뭐 경찰이나 소방서 이런 데서 긴급 출동할 걸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그리고 사실은 이제 학교가 대부분 여기 공립학교가 그 재난이 났을 때 대피 장소로 활용이 되잖아요. 네네, 학교들이 그런데 이제 사실 지난번 태풍 크게 났을 때 이제 사람들이 다 학교로 대피를 했는데 근데 음식도 없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학교 이제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부모들인데도 의자를 다 부셔가지고 밥해 먹는데 쓰고 선풍기 다 띄어다가 팔고 막 책 불게 해갖고 불쏘시개를 쓰고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가 이런 재난관리위원회가 기능이 이제 돌아가면서는 만약에 우리 학교를 대피 장소로 제공하게 되면 누가 매니지멘트를 할 거냐. 뭐 예를 들면 어떤 교실을 누구누구에게 줄 것이냐. 화장실은 어떻게 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추후에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불편한 상황들을 좀 피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예전에는 옛날에 하이엔 때 우리 학교 대피소로 줬다가 학교 다 망가졌다고 내 교실은 안 된다. 이런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정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쨌거나 논의를 하는 거죠. 마을 사람들, 마을 바람가이도 초청을 해서 우리가 재난이 났을 때 우리 교실은 이렇게 사용할 거고 번호표를 붙일 거다. 그리고 여기서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규율이다. 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다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재난 마을 사람들은 그런 이제 학교의 어떤 정해진 규율에 따라서 이제 관리가 되는 거죠. 저는 사실은 그냥 잘 몰랐어요. DRR 하는 정도 수준 그냥 이런 DRR이라는 게 뭔지 컨셉 정도 알고 사례 몇 가지 정도 알았는데 이거 굉장히 굉장히 의미 있고 디테일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네요. 그리고 제가 갑자기 한 가지 기억나는 게 IT 지진 있잖아요. IT 지진. IT 지진 때는 지진 강도가 그 네팔 지진하고 비교했을 때 최근 네팔 지진이 그 후에 났죠. 네팔 지진하고 비교했을 때 IT 지진이 훨씬 작았대요. 근데 피해자가 엄청났고 네팔 지진은 피해자 규모가 훨씬 더 적대요. 강도에 비해서. 그게 이제 재난 대응 훈련이 그 적용이 되고 지금 국가별로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재난 대응이 좀 돼서 그렇게 재난 후에 여러 가지 그 재난 때문에 나타난 임팩트가 줄어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재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이 지역 주민이 어쨌거나 누가 제3자가 들어오기 전에 그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는 정말 그 자리에 이 사람들밖에 딱 없다라고 가정을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사람들만 제대로 저기가 준비가 되면은 이제 많이 봤지만 저희가 그렇게 한번 훈련하고 나서는 이게 굉장히 많이 좋아져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연도에도 이제 저희가 2014년에도 큰 태풍이 한번 왔었는데 지역에 이게 뭐 이제 한번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다 보니까 마을별로도 훈련을 많이 했고 학교에서도 이제 훈련을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확실히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이게 정말로 준비가 잘 되면 이제 사실은 필리핀이 아직까지는 조금 사실 일본도 자연재난이 굉장히 많이 나는 나라인데 사실 그만큼 필리핀이 카피탈을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주민 조직을 충분히 활용을 한다면 이제 그런 것들에서 피해를 굉장히 많이 또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거를 또 많이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번 조금만 역량을 강화시켜주면 정말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것까지 전부 다 자기네들이 프로그램 만들고 학부모들 초청해가지고 캠페인 열고 이게 정말 더 놀라운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다 초청해가지고 막 이런 거 만들고 프로그램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다 계획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나는 어느 정도 역량 강화만 해주면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자기네들이 학교별로 활동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2, 3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조금만 더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엑싯을 좀 약속을 하고 좀 이렇게 나올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갑자기 이렇게 사업이 중단되는 것보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분들 역동이 일어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일하시는 분들이 잘하시는 것도 있지만 역동 일어나는 건 정말 필요한 일이고 그분들도 이미 의지적으로 뭔가 이거는 대응해야겠다라는 것을 갖고 있는 게 지역사회에 모인 거거든요. 그때는 진짜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계속 일을 좀 확대해 나가고 이게 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역량 강화니까요. 진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어디 연디님이 돈 많이 버셔가지고요. 펀드 이쪽으로 쏘는 걸로 기한은 정하지 말고 약속할까요? 기한은 정하지 말고.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 전성수 씨님 주무십니까? 지금 깨셨어요. 네. 듣고 있습니다. 너무 웃겨. 두 분 케미가 진짜 생각해 보니까 이름도 잘 지셨네요. 네. 와사비 없이 스시 안 먹잖아요. 저는 스시 안 먹어요. 와사비 없이는. 와사비가 주인인가? 스시가 주인인가? 스시가 주인이지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푹 빠져서 너무 이렇게 1시간 반이나. 그래요? 네. 2편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2편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 이런 살아있는 얘기를 지금 심장 두근두근하면서 제가 개발협력 16년 차인데 제가 두근두근하면서 듣고 그럴 정도로 얼마나 재밌을까요, 사람들이. 정말 아주 교훈도 많고 진짜 그 실제 피해 주민에서 정말 얘기하시기를 피해 주민에서 다시 구호 현장 활동가로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정말 전문가로서 막 일을 계속 나가고 계시는 그런 게 진짜 멋있습니다. 인도적 지원 분야도 이렇게 서당계로서 이 얘기를 몇 번 곱씹으면서 몇 번 들었어요 이거? 그 계속 그래서 인도적 지원 분야 역량을 이렇게 풍월로 들어서 늘리고 있습니다. 풍월이 계속 들려서 계속 늘어나는군요. 들어도 사실 좋은 것 같고요. 저는 필리핀의 어떤 이런 키오를 기반으로 주민 조직을 기반으로 어떤 주민 차별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들은 정말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이거는 장점이군요. 필리핀의 지역사회 개발이나 이렇게. 그 전에는 생각을 거의 못했었거든요. 이런 모든 긴급 고 상황에서는 어떤 인도적 지원 상황에서 되게 수동적이고 어떤 일방향으로 탑다운을 이렇게 간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커뮤니티 베이스로 스쿨 베이스로 어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이런 재난 대응, 재난 위험 경감 하는 거는 정말 너무 훌륭한 것 같습니다. 너무 현장에서 정말 리얼한 얘기 진짜 리얼 라이브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더 하시고 싶은 얘기 혹시 있으신가요? 전하고 싶은 얘기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네,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지금 졸리십니다. 지금 11시 넘어가는 중에 지금 계속 전화 통화하고 있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희도 제가
좀 울먹울먹했는데 네. 예, 다시는 이 얘기를 꺼내지 않으리라. 네. 네, 그랬었는데 또 이 부분들을 또 하면서 제 자신의 치유가 되는 것 같고요. 네, 맞아요. 네. 더 많이 이 주민들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네. 라는 이제 생각들을 좀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던 저한테도 제 자신도 다시 그 초심을 그때 상황을 돌아가서 예, 그때의 마음으로 다시 이제 이 주민들을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시간 됐습니다. 네. 예. 멋있습니다. 마무리를 또 네. 잘하시네요. 마무리 잘하신다고 칭찬받으셨습니다. 네, 와사비님도 마무리 한번.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정리가 안 되네. 네. 네. 저는 어쨌거나 이제 인도적 지원 사업에 굉장히 애착과 애정을 많이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재난위험 경관 분야에 더 마음이 많이 가고 재난을 당했을 때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떤 걸 알고 또 사람들이 이런 걸 배웠을 때 내가 이거 진작에 알았으면 우리 남편이 안 죽었을 텐데 막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막 제 안에서 막 동기가 막 부글부글 막 정말 끓어오르는 것 같은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사실 재난이 난 지역에서는 내가 조금만 알았어도 우리 가족이 누가 이런 피해를 안 당했을 텐데 막 이런 후회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데 조금 어떤 다리가 좀 돼주고 싶다 사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는 좀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게 한국에서는 사실 어떤 인도적 지원 사업 특히 재난위험 경감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현장의 목소리에 조금 더 좀 관심을 더 기울여 주셨으면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존경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나중에 2편 기대합니다. 2편 스시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전화 연결 여기까지 마칠까요? 네. 감사해요. 편하게 감사합니다. 편하게 주무시고요. 와 진짜 어떠셨어요? 우리 아니 저는 말을 못 하겠어요. 와밖에 할 게 없어 지금. 근데 현장에 와서 들으니까 더 막 대단하죠. 현장 가죠. 그쵸. 여기 필리핀 사람들 얼굴 본 상태잖아요. 제가. 그리고 상황들도 지금 저 왔을 때 또 태풍 한번 왔잖아요. 태풍 지나가느라 다들 긴장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느끼고 지금 요거를 들으니까 이게 지금 태풍 겪은 느낌이에요. 지금 온몸으로 비바람 맞고 막 제가 그 유리창 맞고 있었던 것 같이 엄청 힘들어요 지금. 그러게요. 제가 자전거 탄 느낌이에요. 아직 두 분의 합의를 잘 이루셨는지 모르겠네요. 자전거 타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근데 마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 진짜 아버지가 아니래갖고. 광고 나갑니다. 여기 총각 한번 여기 해줍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재난을 겪어본 사람이 갖는 간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구나. 그게 있네요, 진짜.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안 겪어봐서 이게 확 와닿지 않는 그런 DRRM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도 이렇게 태풍 자주 온 나라에서 있다 보니까 조금 얘는 많이 이렇게 내 일이구나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일. 그게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지금 요 몇 회째 지금 제가 파이팅을 얘기하고 있는데 현장 활동가로서 파이팅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파이팅 제대로 받았네요. 장난 아니에요. 마지막 멘트에 우리 와사비님 마지막 멘트. 그냥 쿵쾅쿵쾅하네요. 정말 귀하고 훌륭한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서당깨님의 서당깨님의 서당을 지키는 이 어떤 서당 바운더리를 돌고 돌면서 관리하는 코디네이션에 빛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오늘 이렇게 하고 이제 집에 가는 거죠? 네. 여한이 없네요. 여한이 없어요? 아니 여한 또 와야 될 것 같아요. 또 와야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 정말 저기 계신 곳에 한번 찾아가고 싶다.
그래갖고 진짜 실제 얘기 막 들고 막. 이곳이 그곳입니다. 네. 자전거를 타고 넘어왔던 곳. 그 인도적 지원 쪽으로 명확한 개념도 설명해 주시고 그 개념 안에서 실제 무슨 일을 했는지가 네네. 딱 나오니까 저도 뭐 인도적 지원이랑 뭐 DR을 많이 듣고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계속 저는 실전 현장에서는 별로 한 일이 없어요. 그쪽으로는 그냥 쓰나미 긴급고 한번 갔다 온 거 정도 하고 뭐 캄보디아에서 홍수나 뭐 가뭄 피해 그 대응한 거 이 정도밖에 없는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그 의미와 그 활동하는 내용이나 또 이게 진짜 역량으로 지역 사회가 대응하는 역량으로 만들어내는 그거 얘기 들으니까 정말 공부가 많이 됐어요. 네. 네, 앞으로 인도적 지원 쪽으로 일을 한국도 한국 NGO들도 잘 좀 정밀하게 네네. 전문적으로 하면 좋겠다. 네네. 이런 생각 들고 인도적 지원에 좀 인생을 좀 한번 걸어볼 젊은 청년들 좀 많으면 좋겠다. 이렇게 현장에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지금 한 4-5개, 4개 정도, 4개 정도, 3개 했나요? 4개 했나요? 4개. 이렇게 지금 필리핀 현지를 와서 녹음을 하니까 이게 또 완전히 느낌이 또 다르고 또 굉장히 많은 분들도 만났고 또 우리 서당깨님도 만났고 네, 서당깨님 저희 페이스북에서 친하게 지내요.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편집을 해서 이제 앞으로 올리겠죠. 네. 이렇게 올리게 될 거고 또 반장님은 라오스에 계시고 저는 이제 서울에 있겠지만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간간히 들어오시거나 또 제가 가거나 네. 예, 그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팟캐스트를 할 겁니다. 우리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파이팅. 네, 파이팅.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고요. 예,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 너무 좋아요. I love you.